시작합시다. 오늘 시작은 방정식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번 구해봐라 또는 알파, 베타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으로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구나. 그러면 내가 두 근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근은 여기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해서 x-1, x-2는 0이니까 x는 1, x는 2 두 근을 구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 두 근의 합은 3이다. 두 근의 곱은 2다. 이런 식으로 잘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문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알파 세제곱은 1을 세제곱한 거니까 1이고 베타 세제곱은 2를 세제곱한 거니까 8이고 해서 두 개를 더하면 9다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해요. 만약에 얘가 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 식 변화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상수항에다가 1을 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봐라. 즉 두 근의 합을 구해봐라. 알파 베타를 구해봐라. 두 근의 곱을 구해봐라. 이거 하려니까 머리가 슬슬 아파져요. 두 근의 합? 근의 공식 써야 되나?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나마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사실 어떻게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의 공식으로 잘 푸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문제를 저거랑 똑같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주면은 어떻게 할래?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놀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이도 두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이 내용을 구할 수가 있더라. 사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 3이고 이거 3이에요. 눈에 보여요, 사실. 이것도 곱셈 공식 조금만 바꾸면은 바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 2차 방정식을 갖고 놀기 위해서 우리는 근계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게 해줘요. 두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이거 계산 없이도 근의 공식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근계수 관계 이후에는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작성, 소위 식 세팅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내가 어떤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혹은 두 근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2차 방정식 작성. 세 번째, 이후에는 이거 가지고 혈례근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혈례근 성질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야. 얘는 어떤 걸 도와주냐? 얘는 내가 근을 하나만 알고 있을 때도 2차 방정식이 나머지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녀석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해보죠. 먼저 근계수 관계부터. 우리 아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1, x-2는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지? 이걸 전개라고 그러지? 전개. 그래서 두 개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색깔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 내가 이거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할게. 여기 1,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전개하면 x제곱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x랑 곱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x랑 곱해서 마이너스 2x다. 그지? 이거는 사실 그럼 여기 이 마이너스 3이란 이 녀석은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과 사실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을 합쳐서 3이 나온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을 두 개를 곱하니까 2가 나온 거다. 여기까지는 되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은 왜 나온 거지?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은 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여기도 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두 근에 각각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더한 게 플러스 3, 아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다시 두 근을 합한 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두 근을 곱한 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다른 식 한 번 더 가보죠.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봐. 이 2차 방정식에서 얘를 내가 억지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다고 해봅시다.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그 한 근을 알파 그 다음에 그 한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인수분해 한 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얘를 다시 전개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알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베타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해서 x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얘랑 같은 거거든? 이거 전개한 게 이거야. 근데 이 식이 또 다시 이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7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얘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야. 두근의 곱은 그러면 여기네 여기 마이너스 4 얘가 두근의 곱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차 결론. 우리 이제 근계수 관계에서 다시 2차 방정식을 살펴보고 2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더 이상 근을 직접 구해서 거쳐가는 그런 올드한 방법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근 직접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냥 여기 보자마자 얘가 두근의 합이구나. 얘가 두근의 곱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정확히는 이 두 근의 합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겠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게 얘만 떼우는 거. 하나 더 보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인 거고 알파 베타가 1인 거야. 이해되니? 좋아요. 스텝 2로 갑시다. 다음 상황은 이래요.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쟤는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는데 이번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네? 이러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여기에서 얘랑 차이가 나는 건 뭐지? 문제가 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액션은 3으로 나누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분의 8x 더하기 3분의 1은 0이다 로 바꿨을 때 여기가 두근의 합 파트, 정확히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한 번 더 해줄게. 쉬운 식으로 한 번 더 해줄게.
처음에 준비해온 식을 잘 써야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하는 거 뭐죠? 3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아까 그거 했던 거야. 근데 일단 3으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x는 뭐야? x는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한 거잖아. 아니 이거 근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 구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일로 가봐. 일로 가면은 여기가 왜 나왔어? 두근의 합 파트가 여기 나온 거고 두근의 곱 파트가 여기 나온 거지. 그리고 그 전에 여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다시 거슬러 가보면 사실 6 이거 자체가 두근의 합이 아니라 전체식에서 3을 나눈 거,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 이거 3으로 여기를 나눠야 얘가 두근의 합 파트가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3이 나오려면은 여기를 3으로 쪼개줘야 얘가 두근의 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식을 써보시면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은 0이라고 있을 때 이거 자체는 두근의 합이다 아니다. 얘도 두근의 합을 바로 말하지 않는다. 단 이걸 3으로 싹 이렇게 쪼개. x제곱 플러스 3분의 8x 플러스 3분의 1은 0 이렇게 쪼갰을 때 이때는 비로소 이 3분의 8이라는 녀석이 두근의 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확히는 마이너스를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뭐다? 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두근의 곱은 뭐다?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질문 있니? 질문 있으면 지금 하셔야 되는데. 아,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냐고요? 아,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고 할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x-2, x-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두 근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예요? 아니면 2랑 4예요? 2랑 4가 근이 되는 거지. 2랑 4가 근이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 했을 때 상수항 파트에 각각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다시 전개하면은 여기로 올라오게 돼요. 1차 항이 마이너스면은 전체 근은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1차 항이 플러스면은 x 자체는 플러스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근과 1차 항의 개수는 부호가 반대로 가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만지작 해봤어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계수 관계, 이걸 근계수 관계라고 불러. 여러분들은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할 때 아까처럼 촌스럽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을 구하지 않고 구할 것이다. 다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니? 하면은 1단계가 뭐였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으면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인 거잖아.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때 두 근의 합을 뜻하는 거는 여기 1차항의 개수에서 나왔다. 즉 정확히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두 근의 합이었다. 상수항 a분의 c는 두 근의 곱이었다. 근데 이거 a로 묶는 거 맨날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는 한 번에 그냥 해버립시다.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한다.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구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에서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1차 결론.
그리고 여러분 책을 살펴보시면 두근의 차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두근의 차는 알아두면 좋아요. 라는 뉘앙스는 필수는 아니다. 필수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식 보면 개념 원리 살펴보시면 119 저기 두근의 차 119쪽입니다. 119쪽에 그 두근의 차 식 한번 볼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근의 차 뭐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똑같이 생겼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시가 아니다. 외우는 시가 아니야 이거. 물론 외우겠다 라고 하면 내가 말리진 않을게. 근데 난 안 외웠어요. 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 외우는 게 아니고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알파 베타를 안다고 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야. 알파 베타가 2야. 이때 우리 알파 빼기 베타를 한번 구해보자. 정확히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혹시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 기억나니?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면 그럼 구할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5,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하면은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굳이 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할 수도 있지. 근데 나 안 할래.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두근의 차는 구할 수 있다. 정확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우리 잠깐 개념 원리 익히기로 가보자. 개념 원리 익히기에서 121페이지 240번에 1번, 2번은 너 눈 뜨고 있니? 정도 수준의 문제가 된 거야 이제. 맞아요? 바로 보여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지? 두근의 합은? 3 안 되지.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 아주 좋아요. 241번에 1, 2번도 바로 보도록 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나누면 얼마예요? 3으로 나누면 그 개수 자체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봐야 될 거 240번, 241번에 각각 3번과 4번을 보시면 분수꼴이 있잖아. 여러분 분수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통분이야. 통분하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통분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통분이 돼요. 해서 분수 나오면은 통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40번의 4번이랑 241번의 3번 보면은 생각보다 식이 복잡하게 돼 있잖아.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이야. 예를 들어 240번의 4번 이거는 여러분 다 할 줄 알지만 쌤이 한 번 더 해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다 까지 구해놓고서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래.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식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인데,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3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2로 줬고, 구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구하래. 대입하면 끝이지 뭐. 9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다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 변형이 아직 약한 친구들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241번에 3번 해보세요.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있어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근데 i라는 문자가 그냥 우리가 x, y, g 쓰듯이 쓴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3개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두 수를 2차 방정식 작성으로 가보자. 근계수 관계는 2차 방정식, 얘는 방정식을 보고서 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과의 관계, 그러니까 합이라든지 곱을 구하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2차 방정식 작성은 뭐냐면은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관계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던지 하는 녀석이에요. 합, 곱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럼 먼저 쉬운 거,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방정식 만드는 것부터 해봅시다. 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가 1, 그리고 베타가 3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죠. 다시 근이 1이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잠깐 fx라고 할까요? 2차 식을 fx라고 할까요? 이 fx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1이라는 근을 갖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지? x-1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쓸 수 있지? x-3 이렇게 쓸 수 있지? 정확히는 x-1은 x-1 곱하기 x-3은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 쉬운 거 못 해가지고 틀려온 애들이 사또미라니까. 얘들아, 근 나오면은 이렇게 세팅해야 된다? 알겠지? 근 나오면 바로 써야 돼. 쌤, 그럼 근이 하나만 나오면 어떡해요? 2차식인데 근이 하나만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이 x-1하고 그게 좀 위험해요. 여기를 한 근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면 알파라고 쓰던지. 아시겠죠? 만약에 3차식이면 어떡할래? 3차식인데 두 근 1이랑 3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래? 3차식이니까 x-1, x-3, 그 다음에 x-알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해되니?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까? 만약에 한 근을 그 두 근의 비가 1대 3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두 근의 비가 1대 3이야. 그러면은 x-하나를 알파, 하나를 3알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x-알파 곱하기 x-3알파 이렇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다시
근이 이렇게 대놓고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2차 방정식 쓰는 거 혹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여러분들 잘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2야.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잘 뜯어 보니까 실제로 2차 방정식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꼴로 주어진 거야. 이게 사실 2차 방정식의 본질이에요. 두 근의 합 파트가 여기 숨어 있었고 두 근의 곱 파트가 여기 숨어 있었어.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1인 상황이야. 그리고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2래. 대입하라는 뜻이지 뭐. 두 근의 합이 4다, 두 근의 곱이 2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거라고. 뭔지 알겠니?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라며.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 잠깐 테스트 해볼까? 그 121페이지 242번에 1번, 2번 지금 해보세요. 1번, 3번 해보자. 1번, 3번. 왜 이래? 벌써 다 있냐? 잘못 들어갔었어요. 얘는 복수습이나 그치. 복수수 엄청 이렇게 빡센 건 아닌데 들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것만 아니면 다 풀 수 있어요. 연습은 조금 해봐야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이거 다 돼요? 1번, 3번 마무리하면 돼볼까? 1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와, 쉽다. 2번은요, 2번은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빡세지? 근데 그렇게 안 빡세 생각해보면. 여러분 3번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 두 근의 합은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잖아. 두 근의 합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잖아. 합법으로 가라고, 켤레니까. 그러면은 x제곱 두 근의 합 파트를 마이너스 붙여서 1차항의 개수에다 딱 집어넣고 두 근의 곱 파트는 그대로 집어넣고 는 0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까지 하시고, 근데 가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을 때도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원래 A 붙여서 써야 돼요. 알겠지? 요거 최고차항의 개수 생략하는 거까지 되셨으면 여러분 잘 따라오니까 우리 심화 하나만 하고 갑시다. 심화 내용 하나만 하고 가자. 이거는 개념서에 바로 있지는 않아서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fx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이거 다음에 fx는 0,
을 만족시키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 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마이너스 2는 또 0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2차식, 다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일단 새로운 2차식을 준비를 할 거야. 새로운 2차식 어떤 녀석이냐면은 G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는 2차식의 개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GX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G 알파가 3이고 G 베타도 3이래. 주머니 졸리니? 아, 정신 차려. 중요한 거야. 너무 쉬워요? 이때 GX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예요. 까다롭게 생겼죠? 되게 빡세게 생겼죠? 해보자. 아니 같이 할 거야. 여러분 일단 근이라는 게 뭔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이 뭐지? 이 알파 베타, fx에서 알파랑 베타, 이거는 무슨 근이라는 게 뭐지? 근이라는 거는 맞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었다면 f 알파는 0인 거고 f 베타는 또 0인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g 알파는 0이 아니고 3이야. 그럼 당연히 fx랑 gx랑은 다르긴 하다. 여기까지는 맞지? 근데 우리가 잠깐 새로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새로운 식? 무슨 식이냐면 gx는 3이라는 이게 중요하다. 아니 gx 구하라는데 갑자기 gx는 3? 이거 보고 그냥 한 번 더 썼을 뿐이야. 그런데 잘 봐. gx는 3이라는 식은 내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지. 그럼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는 이 gx는 3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다. 맞아요? f알파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f알파가 0이니까 fx는 0이라는 식의 근이 알파 베타였던 것처럼 gx는 3이라는 식의 근은 알파랑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방정식 풀 때는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4 이렇게 있을 때 이 4 어떻게 하니? 넘기지. 이게 넘기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놓고서 방정식을 풀게 되잖아. 일반적인 풀이처럼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이 3을 넘기자. 다시 3을 넘기면 g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되죠.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요? 알파랑 베타. 잠깐만. 뭐뭐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그 식의 이름이 fx였잖아. gx-3은 0이라는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쫘라락 하면은 얘가 x-알파, x-베타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치? 근이 알파 베타라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근데 이거 다시 전개하면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fx잖아 얘가. 얘가 fx잖아. 왜냐면 이걸 인수분해한 게 x-알파, x-베타니까. 되셨죠? 그럼 중간 단계 이거 지우자. 싹 지우고 나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fx는 gx-3이다. 그래, 이제 gx를 한번 구해볼까요? gx는 그러면은 넘겨가지고 fx에다가 3을 더한 거다.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야. 어떡하냐 주번아. 좀 중요한 거야. 정신 차려. 주번 쉬워서 그래? 어려운 거 시켜야겠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할만했니? 스텝 2로 넘어가도 되겠니?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gx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라고 했을 때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한번 해보시죠. 최고차만 일이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하시면 돼요. 쌤이 힌트는 다 써놨어. fx는 x-알파, x-베타로 써볼 것? g알파는 여전히 3이고 g베타도 여전히 3이에요. 결정적 힌트를 하나 써줄까? 그거 했거든요. 음.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 같이 보죠. gx-3은 0이라는 근이 여전히 알파랑 베타예요. 그러니까 나는 gx-3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여기다가 a를 추가한 이유는 gx,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a를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는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x-알파, x-베타 이거 뭐였어? fx잖아 이거. 그치? 이거 fx잖아. 그러니까 gx-3이라는 녀석은 a 곱하기 fx인 거야. 이해되니? gx-3이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인 거야. 뭐가? gx-3이. 그럼 gx는 뭐야? 이거에다가 3을 더해야지. 3을 더하면 되겠지. gx-3이 이거니까. 핵심은 결국 이거죠. 예,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x-알파, x-베타는 fx였다. fx는 이거였다. 이게 쫙 연결해서 결국에는 gx가 a 곱하기 x, 그렇지. afx 플러스 3이니까 뭐 이거 칙 전개하면은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A를 모르면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A를 알 수 있게 조건을 주지 않겠니? 안 나오더라. 정신 차려 씨. 여기까지 되셨나요? 할만한가요? 좀 어렵지 심화는. 사실 119페이지 개념 보면은 되게 좀 허술하게 써져 있잖아.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너무 좀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개념 내용 좀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이 개념서 볼 때 이 도대체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그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서 거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플러스 베타는 B 이거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방정식 써져 있는 파트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이것까지 추가해 주세요. 이거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 때 방정식을 쓸 수 있다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바로 집어넣는 것도 필요해. 이 식도 하나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은 한 문제만 풀고서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 122페이지 245번으로 갈 거예요. 다만 여러분 245번을 풀 때 필기는 하지 말아줘.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는 문제거든 얘는. 그래서 필기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메모 정도만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풀이는 하지 말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쌤이 필기할 파트 알려줄게.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분의 알파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분수 나오면 뭐 하기로 했지? 통분하기로 했지? 근데 통분하기에는 식이 너무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집어 던지고 싶지. 이 정도 보면은 이거 통분하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이 식이 복잡한 이유는 뭘까요? 차수가 높으니까 그치? 차수가 많으니까 2차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치? 1차식만 됐어도 그렇게 안 복잡해. 근데 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차수를 낮춰야겠네? 차수를 낮추라고 이거식을 쓰면 되는 거야. 보시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는 0이네? 이거 되게 비싸게 생기지 않았어요? 얼만큼 차이나?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알파네. 왜냐하면 이건 0이니까. 돼요? 이거에다가 알파를 더하면은 얘가 나오잖아. 근데 얘가 0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알파라고.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예요. 그래서 구워진 식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정리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한 단계 더 한다? 여러분 지금은 쌤이 살짝 야매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랑 바로 그 알파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 가 바로 눈에 보여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가끔 분모가 진짜 미쳐가지고 이 알파 4제곱 더하기 5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여기 어디가 있어? 이 3제곱 안 썼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개빡치지. 그런데 결국 이거면 다 해결이 돼요. 얘를 나눠. 그러면 얘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 나눗셈 했어. 나 나눗셈 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곱하기 몫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1차식 알파 관련된 1차식 나오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 얼마야? 0이지. 싹 지워지고 1차식만 남는 거야.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나눗셈 하자. 아시겠죠?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겁먹을 필요가 없더라. 나눗셈 정도 좀 필기를 좀 해두세요. 나눗셈. 쉬었다 합시다. 마이너스 1.